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신의 건강과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방치한 보험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손해를 안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보험을 잘 가입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보험 리모델링이라고 설명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보장은 업그레이드 시키고 보험료의 부담은 줄일 수 있는 리모델링 팁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보험 리모델링에 평소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오늘 강의 시간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 오늘은 연령과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 설계란 주제로 두 분의 전문가와도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보험 플랜 119 통해서 꼭 필요한 보험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자, 오늘도 보험 플랜 119 통해서 여러분들 보험에 대한 궁금증과 어려움들 해결해 가시기 바랄게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 전화를 주실 수가 있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에 0110번으로 메시지로 남겨보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보장의 폭은 넓히고 보험료는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현정훈 전문가님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현정훈 전문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할 강의 내용은요. 꼭 필요한 보장만 선택해서 보장은 올리고 보험료 부담은 내릴 수 있는 맞춤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보장만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12월에 꼭 챙겨야 하는 보장 그리고 보험이 있습니다. 총 5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첫 번째는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입니다. 왜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이 중요하냐면요.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 진단비와 항상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 진단비 가입 금액의 50% 이내로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을 가입하려면 일반암 진단비는 4천 이상을 가입하여야만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12월에는 이 유사암 진단비와 일반암 진단비의 연계 비율을 1대1로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4천까지 가입하지 않고도 일반암 진단비 2천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 2천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은 일반암 진단비를 추가로 2천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료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간편 안보험입니다. 네, 그동안 간편심사라는 보험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시는 고혈압 환자, 고지혈증 환자, 그리고 당뇨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암 발병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편심사 보험에서조차도 3, 2, 5라는 조건을 까다롭게 굴었는데요. 이 간편 안보험은 오로지 5만 심사를 합니다. 오로지 325 중에서 5년 이내 암으로 진단,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지만을 심사해서 해당되지 않는다면 간편 안보험을 현재 고혈압약,
당뇨약을 복용하시더라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일반암 진단비 3천만 원에 유사암 진단비 최대 1,5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매월 계속 받는 암 치료비 플랜을 가입하신다면 1차 암이 진단을 받으신 이후에 재발암, 전이암, 또 잔존암, 그리고 새로운 원발암이 발생이 됐을 때 매월 100만 원씩 연간 1,200만 원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재진단이 계속해서 진단이 나온다면 반복해서 가입하실 수 있는 플랜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간병인 지원보험입니다. 현재 손해보험 한 개 회사에서만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 시에 간병인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현물보험인데요. 12월 이번 달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평균 3만 원대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왜 말씀드리냐면 건강체와 유병자 모두 이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데 건강체인 경우에 내년 1월부터 보험료 인상이 예정되고 있고요. 유병자인 경우에는 급속하게 손해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해당 보험사에서 빠르면 12월 중에라도 이번 주 이후에 이 유병자 간병인 보험에 대한 판매 중지가 지금 예정되고 있습니다. 시기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간병인 지원 보험에 대한 것도 내가 만약에 없다면 이 부분을 꼭 선택하시는 게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무해지 질병 후유장애 2대 질환 보험입니다. 사실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등은 보험료 부담이 너무 커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주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12월에 무해지형으로 선택을 하시면 기존보다 보험료를 상당 부분 줄여서 보험료 부담이 다운된 상태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유병자 2대 질환 건강보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병자는 325라는 간편신사보험으로 여러 가지 질병 수술비라든지 특정 수술비 등을 가입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2대 질환에 대해서는 뇌출혈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까지, 심장 쪽은 급성심근 경색증 진단비까지만 가입이 됐던 것을 이번 12월에 특정 뇌혈관 질환 진단비, 특정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수술비까지도 가입이 가능한 기회가 왔습니다. 2018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5가지에 대해서 나에게 부족한 게 있다든지 또는 없는 것이 있다면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가입하신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사암이라고 하는 것은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류암, 기타 피부암, 그리고 최근에는 대장전망내암을 유사암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회사에서는 이 대장전망내암을 일반암으로 분류해서 보장하고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이 5가지를 유사암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사암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암 진단비 가입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통상적으로는 일반암 진단비 가입 금액의 50%까지만 가입할 수 있고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생보사인 경우에는 심지어 일반암 진단비 가입 금액의 10에서 20% 정도만 가입이 가능하고 보장이 되는데요. A사인 경우에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의 가입 비율이 1대1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더군다나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유사암 진단비가
1,000만 원까지만 가입이 되는데 반해서 이 A사는 일반암 진단비 2,000, 유사암 진단비 2,000 1대1로 최대 2,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암 진단비는 최초 1회 한으로 보장이 되고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유사암 진단비는 이 각각이 모두 최초 1회 한으로 보장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금년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서 유사암 진단비로 2,000만 원을 받았다면 내후년에 제자리암이나 동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대장정막, 내암 중에 어느 하나가 또 진단을 받더라도 보장이 유지가 돼서 각각으로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5가지가 최대 2,000만 원, 5회가까지도 지급이 된다고 보면 최대 1억 원까지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유사암 진단비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최근에는 특히 이 갑상선암과 대장전막 내암에 대한 발병률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A사 같은 경우 이 유사암 진단비 2,000만 원에 대한 보험 플랜을 보면 상해 사망 1,000만 원, 일반암 진단비 2,000만 원, 유사암 진단비 2,000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여기에 암 수술비가 최초 1회 한으로 800만 원, 그리고 회당으로 2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발생되는 암 진단으로 암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1,000만 원이 보장이 되고요. 그 이후에 또 다른 부위에 암이 발생이 돼서 수술한다 그러면 회당 200만 원을 보장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유사암인 경우에는 60만 원, 그리고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가 200만 원까지 보장되는 플랜인데요. 이 부분이 15년 재가입 갱신형과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 2가지가 모두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갱신과 비갱신이 모두 가능하고요. 갱신인 경우에 보면 남자 40에서 50세까지는 3만 원대, 55세가 5만 원, 60세가 7만 원, 65세가 9만 원이시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갱신형은 주로 50대 이후 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은 40에서 55세까지, 60세까지가 이제 3만 원대고요. 65세가 4만 원으로 보험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갱신형보다 비갱신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서는 남자의 경우에는 40세가 7만 4천 원, 60세까지만 가능하고요. 60세가 11만 1천 원입니다. 상대적으로 여자분이 비갱신을 좀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40세 5만 5천 원에서 60세도 5만 7천 원까지 보험료 부담하시면 비갱신으로 이 내용을 준비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은 간편암 보험입니다. 간편암은 오로지 5년 이내 암만을 봅니다. 기존의 간편심사보험이 3, 2, 5를 봤다면 이 2가지는 안 보고요. 5년 이내 암만 보고 5년 이내 암 병력이 없다면 부담보 없이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암 진단비가 3,000만 원, 유사암 진단비가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특히 이 상품인 경우에는 대장전막 내암을 일반암으로 분류해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20년 갱신형으로 해서 40대가 3만 원으로 해서 남자인 경우 65세, 70세까지 보장이 되고요. 최대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여성분이 특히 이 간편암 보험을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40세 3만 3천 원에서 60세 6만 원, 70세 7만 6천 원이면 내가 현재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라도 유사암 진단비를 1,500만 원까지 가입하실 수 있으십니다. 세 번째는 간병인 보험입니다. 한 개 보험회사만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요. 건강체 유병자 모두 가입이 가능한데 왜 이 부분을 제가
자꾸 강조를 드리냐면 간병인 보험은 간병인이 직접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 병원에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 간병인을 사용하는 경우 100% 다 개인 부담입니다. 건강보험이나 민영의료실손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준비할 수 있다면 가입하셔야 되는 게 맞겠죠. 그 부분이 간병인 입원일당 보험입니다. 그래서 감기에서 암, 뇌, 심장질환, 그리고 치매까지 입원 첫날부터 간병인을 이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최대 180일까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5대 질병수술비 연 1회 1,000만 원, 64대 질병수술비 회당 300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게끔 특약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이랬을 때 일반형과 유병자의 보험료를 좀 보시면 일반형인 경우 40에서 60세까지는 남녀 모두 3만 원이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61세에서 65세는 남자분이 5만 원대, 여자분은 3만 원 중반에서부터 4만 원 초반이시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40에서 65세는 64대 질병수술비 300만 원, 그다음 응급실 내원비까지 보장이 포함되어 있고요. 61세에서 65세는 간병인 입원 일당과 이 두 가지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일반형 간병인 입원 일당 보험이 내년 1월부터 인상이 된다는 겁니다. 남자인 경우에 평균 2,600원, 여자인 경우에 평균 5,700원이 인상될 예정인데요. 액면상으로는 적은 것 같지만 3만 원대 보험료에서 26,000원, 2,600원, 5,700원이라고 하면 남자분 같은 경우는 10% 이내, 여성분들은 18에서 20% 이상이 인상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크게 인상되는 겁니다. 12월에 가입하시느냐, 1월에 가입하시느냐에 따라서 보험료의 변동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유병자분도 이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데요. 40에서 60세인 경우에는 이렇게 보험료가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는 32대 질병수술비와 응급실 내원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0일에서 65세는 간병인 특약만인데요.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이 간병인 유병자 플랜이 손해율이 급등하다 보니까 빠르면 12월 중으로도 판매가 중지될 예정이라서 더 늦지 않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무해지 질병 후유장애 2대 질환 보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병 후유장애 3에서 79, 80에서 이 100%, 이 부분이 보험료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질환도 굉장한 보험료 부담이 왔었는데요. 무한 반복되는 질병 후유장애, 그리고 디스크에서 암수술, 후유증, 뇌졸중, 치매, 신장투석까지 반복해서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꼭 준비하시는 게 필요한데 무해지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기존보다 보험료는 약 30% 이상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질병 후유장애는 기존의 3대 질환 진단비가 최초 1회 안으로 보장이 되고 종료된다는 점에서 보면 무한반복이라는 점에서 꼭 준비하셔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험료를 보시면 질병 후유장애 80% 플랜으로 남자 30에서 60세가 3만 원대 중반에서 5만 원대 중반이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26,000원에서 36,000원이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세부 그 보장 내용을 보면 30에서 40세, 41에서 50세, 51에서 60세 이 부분이 구분되어서 보장은 되나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1,000만 원에서 뇌졸중 진단비까지도 보장이 중복해서 되십니다. 그래서 뇌졸중으로 진단을 받으실 경우는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급성심근경색증이 1000에서 500만 원까지, 허혈성 심장질환이 1000에서 500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 걸로 앞서 말씀드린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유병자 분들도 이제는 특정 뇌혈관 질환 그리고 특정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가입이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기존의 같은 경우는 325 플랜에서 뇌출혈,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만 가입이 가능했다면 이번 특정 뇌혈관 질환 진단비, 특정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는 기존에 있던 뇌졸중 범위보다 훨씬 폭넓게 달리 분류된 뇌혈관 장애 그리고 대뇌동맥 박리과 같은 뇌혈관 질환까지도 포함하고 있고요. 급성심근경색증은 보장하지 않았던 협심증까지도 특정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보험료는요. 20년 갱신 100세 만기로 남자가 40세 3만 원에서 60세 7만 5천 원까지, 여자분은 3만 원에서 5만 원 근접까지로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특정 뇌혈관, 특정 허혈성 심장 질환뿐만 아니라 질병 수술비, 21대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까지도 함께 준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준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꼭 잊지 마셔야 될 거 몇 가지를 한번 다시 짚겠는데요.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 1대1 비율로 가입할 수 있는 기회 놓치시지 말라는 것과요.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 유병자 플랜도 12월 중으로 판매가 중지될 예정이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편 암보험도 암만 오로지 5년 이내에 병력을 따지기 때문에 기존에 고혈압, 뇌졸, 또 당뇨가 있으시거나 고지혈증과 고혈압, 고혈압과 당뇨 중복돼서 있는 분들도 현재 약을 복용하시더라도 암만 5년 이내에 해당되지 않으시다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렸던 이런 플랜들은 사라지거나 가입 금액이 축소되거나 또는 보험사가 인수하는 기준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12월을 마무리하시면서 나한테 꼭 필요한 보장을 선택하시는 좋은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현정훈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미 보험 한두 건은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을 텐데요. 오늘은 12월에 한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의 보장의 폭은 넓히고 그리고 빈틈이 있다면 보완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요. 나에게 보험 리모델링이 좀 필요하다 생각되시거나 보험에 어려움 느끼시는 분들 저희 보험 플랜 129 연락 주시면은 잠시 후에 실시간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합니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연령과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 설계인데요. 저희 앞서 강의 시간에 이 3대 질환에 대해서 보장은 업그레이드하면서 보험료는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께서 대표적으로 궁금해하실 내용을 두 분의 전문가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정훈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이 보험사마다 유사암 진단비의 좀 보장 내용이 다르다고 하던데 어떻게 다른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오늘 그 강의 때도 이제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흔히 이제 암 진단비 그러면 일반암 진단비, 또 유사암 진단비, 그리고 이제 간혹 생명보험 쪽에서 이제 소외감 진단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네. 질문 주신 그 유사암 진단비가 어떻게 이제 보험사마다 다르냐라는 점인데요. 유사암 진단비는 통상적으로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암 그 진단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에서 20% 정도만 보장이 되면서 네. 가입하고 2년 이내에는 생명보험 쪽은 50%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반면에 손해보험 쪽은 그 감액 기간이 1년 이내가 50%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다만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 진단비와 다르게 면책 기간 없이 가입 첫날부터 보장이 된다는 점이 이제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 일부 손해보험회사에서는 대장전막 내암이 이제 유사암의 분류가 들어가는데 이 대장전막 내암을 일부 손해보험회사 한 개 회사에서는 유사암이 아닌 일반암으로 또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어느 보험사에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대장전막 내암인 경우에는 유사암으로 통상적으로 지칭되고 분류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일반암으로 보장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보험 상품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좀 차이점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 그렇다면은 이숙기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일반암과 유사암은 보상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대부분 일반암과 유사암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요. 유사암은 일반암보다 다빈도의 암으로 치료 효과가 크고 치료 비용도 일반암보다 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또한 조기 발견과 그 조기 치료가 가능한 만큼 그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일반암 대비 높은 편입니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예.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좀 보장 금액이 조금 많이 축소되어 있는데요. 일반암 진단비는 일반적으로 발생한 암에 대해서 최초 1회에 대해서 보장이 되지만 재진단 암이라는 그 특약을 가입했을 때는 중복 보장이 가입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는 갑상선 암이라든지 경계성 종양 그리고 기타 피부암 진단 시 각각 최초 1회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유사암 진단의 보장 부분이 범위가 어느 정도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유사암은 뭐 발병률도 높으니까 뭐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일반암과 차이를 둘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64대 질병 수술비 있잖아요. 이게 좀 네.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던데 64대 질병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좀 골라서 가입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좋겠는데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늘 강의 시간에도 이제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을 가입하실 때 네. 64대 질병 수술비가 같이 포함된 보장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제 그 부분에서 보면 64대 그거 다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이 부분을 좀 취사 선택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64대 그 질병 수술비 구성을 보면 기존의 7대 수술비, 15대 수술비, 그리고 다빈도 39대 수술비와 관절염 생식기 질환, 그리고 치액 수술비를 한꺼번에 묶은 패키지입니다. 네. 패키지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을 취사 선택하기에는 어렵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좀 불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이미 기존에 충분히 보장이 되어 있으시다면 7대, 15대, 39대의 가입 금액을 다소 조정은 가능하시니까 그걸 통해서 가입 금액 조정으로 보험료 조정도 함께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64대 질병은 아무래도 패키지의 개념이기 때문에 취사 선택은 어렵다고 하고요. 그래도 금액적인 부분은 조절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질병 후유 장애 부분에 대해 여쭤볼게요. 3에서 100% 이렇게만 가입이 가능한 건지 보험료의 부담은 좀 덜고 싶은데 그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질병 후유 장애 굉장히 저희들이 방송에서 많이 방송을 했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질병 후유 장애 같은 경우에는 3%에서 80%까지 이렇게
보장이 되시는데요.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가요? 네, 우선 강의에 나온 상품에서 질병후유장애는 3%에서 100%만 가입이 가능하신데 요즘 최근에 타 상품에서 20%부터 또 100%까지 가입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3%에서 80%하고 20%에서 100%라면 보험료가 조금 더 저렴하게 가입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질병후유장애 가입 시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라면 복층 설계로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굳이 질병후유장애를 100세나 90세로 준비하시기 이전에 80세라든지 70세라든지 이런 식으로 복층 설계에서 조금 보장 내용을 준비를 하신다라면 조금 더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20년 갱신형으로 가입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갱신이 아닌 100세 뭐 그냥 20년 납으로 비갱신으로 가입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상담을 받아보시고 보험료에는 조절해서 가입 가능하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병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도 뭐 범위를 조정을 하거나 복층 설계로 가입하는 방법 등으로 좀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 다양하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유사암과 소외감이 또 있잖아요. 유사암과 소외감은 정말 그 구분이 어려운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손해보험에서는 소외감 개념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생명보험 쪽에서 주로 소외감 그 진단비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소외감이라 하면 일명 생명보험 쪽에서는 생식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전립선암, 자궁암, 유방암, 방광암을 일컬어서 이제 소외감 또는 생식기암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손해보험 쪽에서는 일반암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 내가 어느 쪽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출 것이냐, 가족력이라든지 내가 좀 더 보장을 넓히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 소외감하고 유사암하고 일반암을 잘 구분하셔서 전문가 상담해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외감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명보험사에서만 주로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병자분들, 유병자 간편보험 있잖아요. 질병수술비와 21대 질병수술비, 그리고 1에서 5종 질병수술비는 중복 보상이 좀 가능한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수술비 보장 같은 경우는 정액 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복 보장 되시고요. 실손 의료비 보험은 우리가 실손 담보라고 해서 다수의 실손을 가입했을 때 비례 보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건의 실손 보장이 있으시면 뭐 보험료가 내가 병원에 납입한 병원비가 100만 원이라면 50% 각각 이렇게 비례 보상해서 보장이 받으시는데요. 만일에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질병수술비, 21대 질병수술비, 그리고 1종, 5종 수술비로 나누어져 있는 각각의 보험회사에 다 준비가 돼 계신다라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해서 각각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액 보장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최대에 우리가 그 큰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급성신경경색이라든지 뇌출혈 수술비 이런 부분도 각각 수술비가 가입돼 계시면 최대로 해서 보장을 받으시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은 종수술비까지 해당해서 뭐 730만 원까지 받는 부분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 수술비 보장은 내가 어느 보험에 제대로 가입돼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다 각각 청구하시면 보장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유병자 간편보험 안에서도 다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이 부분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이숙희, 현정훈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했습니다. 이 보험은 나의 건강과 연령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맞춤 설계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나에게 맞는 보험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들 확인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시청하고 계십니다. 하단에 전화번호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연락 주신다면 실시간 보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부터는 전화와 문자를 통한 보험 상담 시간인데 첫 번째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보험플랜 119 연락 주셨는데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저 이제 40대인데요. 네. 기존 제가 갖고 있는 보험을 보면 또 삼성생명 거예요, 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장 내용을 조금 알고 싶고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그 추가 보완을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상담도 좀 받고 싶고. 네. 예, 기존에 제가 이렇게 뭐 아파서 뭐 보상을 받거나 이랬던 적은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좀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40대로 가셨는데 정확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이제 45 됐어요. 45 되셨고요. 좀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예. 그 필요성을 느낀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주위에서 보니까 조금씩 뭐 병원에 가서 여성 질환이라고 뭐 다들 얘기하시는데 네. 그런 걸로 수술 받는 친구들도 있고. 예,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셨군요. 네네네. 자, 예. 지금 그럼 아프시거나 약 드시는 것 있으실까요? 예, 아직은 없습니다. 예. 네, 아직은 없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숙희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텐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아, 예. 네,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올해 45세 되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두 건의 증권을 삼성생명에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암보험은 10년 납 80세 만기로 이미 완납이 되신 상태고요. 통합종신보험은 20년 납으로 2003년도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현재 총 보험료는 12만 3천 원으로 보이네요. 문의사항을 확인해 볼게요. 제가 보험을 삼성생명에서 두 건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에 친구들이 아프기도 하고 내가 지금 이 보험만으로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 건지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 좀 제안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숙희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기존에 가입하신 네. 보험이 두 건이 가입돼 계시는데요. 네, 네, 여기 삼성생명 쪽으로 두 건을 가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네. 지금 궁금하신 부분이 기존에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보장 부분이 궁금하시고 그리고 네. 그 안에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보완을 하고 싶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지금 일단 제가 기존에 있는 보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삼성생명에 암보험이 가입돼 계신 거에는 일반암으로 준비되어 계시는데 이 일반암에는 지금 저희가 방송한 것처럼 갑상선암은 여기는 유사암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일반암으로 포함되는 부분으로 준비가 돼 계세요. 예. 네, 예전 상품이라서. 네. 그리고 지금 여성 특정암으로 또 진단비가 2천만 원 있으신데 여기에는 여성 특정암은 자궁암, 난소암, 그리고 유방암 이 세 가지 암을 얘기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일반암 포함해서 4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안에 2대 진단비라 해가지고 뇌졸중하고 심근경색으로 나름 꼼꼼하게 이렇게 준비가 잘 되어 계시는데요. 네. 그리고 완납되셨고 납입기간도 뭐 10년 납을 해서 준비 잘 하신 것 같아요. 이 보험은 잘 유지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리고 지금 그 삼성생명의 통합종신보험이라 해가지고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네. 이 안에 보장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사망보험금 위주로만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사망보험금을 뭐 적금식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 가족들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 또한 지금 2003년도에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납입기간이 크게 얼마 남지는 않으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기존에 그 삼성생명의 암보험에는 다른 진단비가 있지만 수술비라든지 이런 다른 뭐 상해 쪽이라든지 보장은 없으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완을 해드린다라고 하면은 삼성생명 지금 통합종신보험 같은 경우에 거의 납입을 그 한 18년 정도 납입을 하신 거예요. 채 안 남았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5년 정도 납입을 하셨는데 앞으로 납입 기간이 뭐 5년 정도 남아 있지만 이 부분을 납입을 하지 않으시고 완납 처리하시는 방법이 있으시고요. 네. 그 보험회사는 굉장히 많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에는 조금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완납 처리한다라면 지금 기존에 있는 보험료 12만 3천을 납입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기존에 납입한 15년 동안 납입한 부분으로 해서 보장을 조금 축소해서 보장을 보시는 거죠. 네. 예. 이 부분은 해지를 권유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저는 이 부분을 완납 처리하시고 지금 기존에 있는 보험에서 보완을 하신다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좀 조금 전에 강의한 내용 중에서 저해지라는 상품이 있으십니다. 저해지 같은 경우에는 납입하는 기간 동안은 보험 그 해지 환급금이 없으세요. 하지만 납입이 다 끝난 20년 이후에는 바로 해지 환급금이 발생을 하는데
다른 기존의 보험보다는 월 30%에서 40%, 최대는 40%까지 조금 할인을 받으셔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만 원 정도의 보험이 일반 보험이라면은 30% 정도면 7만 원, 월 납입 보험료 7만 원 정도로 준비를 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납입하는 보험료 대비 보장 내용이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암 진단비가 물론 2천만 원이 있으시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암 진단비는 대부분 발생률이 높아서 5천만 원 정도로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번에 가입을 하시면 계속 보험을 유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보험을 조금 탄탄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반암 진단비 3천만 원에 그리고 뭐 그 5대 고해감 같은 경우에는 뭐 보험료가 얼마나 하니까 이 부분도 좀 추가로 설계를 하시고요. 지금 있는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은 진단비가 1,000만 원씩 있으신데 뇌혈관하고 심혈관까지 플러스해서 각각 2천만 원씩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질병 후유장애라는 부분은 치매까지 보장이 되시는데 혹시 주변에 치매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보시지 않으셨나요? 요즘에 텔레비전 보면서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죠? 그렇다면 암보험 따로 가입하고 그리고 내가 수술비 따로 가입하고 그리고 치매보험 따로 가입하고 상해보험 따로 가입하고 실질적으로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통합해서 딱 보면은 합계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한 보험료가 아니세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하실 때 조금 치매 쪽으로도 보장될 수 있는 질병 후유장애는 치매까지도 보장이 되시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뭐 80세하고 90세로 복층 설계해서 조금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상해라든지 질병 수술비까지 다 보완을 하면 저해지로 가입을 하시면 10만 원 선으로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존에 납입하시는 종신보험의 납입보험료를 그 완납 처리하시고 보험료가 더 추가되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새로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부분이 아닐까. 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꼼꼼하게 비교해 보신다라면 네, 고객 시청자님한테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잘 들으셨죠? 예. 그래도 완납된 암보험이 갑상선 암도 일반암으로 구분되는 좋은 암보험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뭐 남아있는 증권도 완납 처리를 하시고요. 아무래도 사망보험금에 취중돼 있기 때문에 뭐 진단비와 수술비 같이 필요한 것들을 좀 저해지 보험으로 저렴하게 도와드렸거든요. 네. 생각해 보시고 궁금증 있으시면 또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 나중에 여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첫 번째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문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보험 궁금증 해결해 드리는데요. 문자도 한번 살펴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1970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갱신보험료가 자꾸 올라서 유지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짧게 보내주셨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보험료가 오르면 부담이 되잖아요. 현정훈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이제 가입하셨을 때 연령이 몇 세였는지를 좀 몰라서 좀 일반적인 그 말씀을 드리자면 갱신형과 비갱신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보험료가 이제 올라간다라는 느낌만 가지시고 이거는 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가입 당시 연령이 이제 50대 넘어서 가입이 되셨다면 갱신형도 저는 적정하다라고 봅니다. 네. 보통 갱신형이 이제 20년마다 갱신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의 갱신으로 대비가 가능하시고요. 대신 그 부분에 있어서 비갱신보다는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게 20년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겠고요. 반면에 이제 그 2040 세대, 20에서 40대라면 갱신형보다는 비갱신으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갱신한 시점이 40대, 50대이기 때문에 이때 그 연령의 갱신보험료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기 때문에 큰 보험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20년 납 100세 또는 20년 납 90세 만기인 비갱신으로 하시는 게 보다 효율적으로 보험료를 가성비 높게 가입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연령대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이 다르다고 하니까요. 함부로 회지하지 마시고 저희 보험플랜 119 연락 주셔서 전문가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문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휴대전화 뒷번호 0306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인데요. 오늘 방송을 좀 보셨나 봐요. 방송한 보장 내용으로 70세도 가입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현정훈 전문가님께서 좀 보험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수기 전문가님, 이분 네. 가능할까요? 네네. 오늘 방송한 상품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방송을 했죠. 유산 보험에 대한 보장 내용과 네.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그리고 우리가 간병비 보험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방송을 했는데 그 안에 굉장히 보장 내용을 보시면 조금 지금 오늘 이분이 문의하신 거는 70세인데 가입 가능할까 물어봤잖아요. 네. 그런데 이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장을 봐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보험료가 많이 비쌉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안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갱신형으로, 갱신형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네. 납입 기간이 정해진 기간보다 갱신형으로 해서 조금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분이 어떤 보험이 가입 필요하신지를 좀 꼼꼼히 따지셔가지고 아직 70세까지는 가입이 네.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70세 분도 가입 가능하다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문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4001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인데요. 자, 부모님께서 혈압약과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데 오늘 강의하신 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이분도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현정훈 전문가님. 네. 이 부분은 여러 차례 이제 유병자 간편심사 보험을 들으신 분이라면 다 알고 계실 건데요. 네. 현재 혈압약, 또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고혈압 환자나 당뇨 환자도 유병자 보험을 가입은 가능하십니다. 예. 다만 3개월 이내 의사의 소견이나 2년 이내 입원 수술력이 없으셔야 되고요. 5년 이내 암과 관련된 진단으로 수술 받으신 병력만 없으시다면 지금 현재 약을 복용하시더라도 가입은 가능하시고요. 내가 암만 필요하다 그러면 앞서 강의 때 말씀드린 간편 암보험은 오로지 5년 안에 암 병력만 따지기 때문에 손쉽게 또 가입하실 수 있고요. 전문가와 본인의 건강 상태를 상담하셔서 가입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25 조건에만 패스되신다면은 유병자 간편보험으로 가입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보험플랜 119 전문가분들의 보험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에 0110번으로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눌 거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내일 오전 11시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